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4부 중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특수상대성 이론 3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은 로렌츠 컨트랙션이라 해가지고 이 공간적 길이가 어떻게 축소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켓을 타고 한 달간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보니 그동안 지구에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로켓의 속도가 빠르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켓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더 가까워진다면 시간 지연의 크기는 더 커져서 지상에서는 100만 년이 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두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에 이런 지연이 일어난다면 두 관찰자가 측정한 공간의 길이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로켓이 날아가는 방향을 X방향이라고 부르죠. 속도 V로 날아간다고 하고, 이때 로켓에 있는 막대의 길이를 L0라고 할 때, 이 L0인 막대의 길이를 지상의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다고 가정하지요. 그러니까 지상의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는 얼마가 될까? 그 파란색의 좌표가 S가 지상이고 빨간 좌표계를 그린 것이 S'이라서 로켓의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로켓에서 보건 지상에서 보건 막대의 길이를 양쪽 끝을 A와 B라고 부르기로 하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로켓의 좌표계를 S', 지상의 좌표계를 S라고 했으니까 S'은 모든 좌표점을 X', Y', Z', T'이라고 그럴 테고 지상에 있는 좌표계 S에서는 X, Y, Z, T라고 그럴 겁니다. 이때 로켓에 있는 막대의 길이 L0를 두 관측자가 측정한다 그럴 때 로켓에 있는 관측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L0는 B점에 있는 좌표계, 다시 좌표계니까 X'B 빼기 X'A라고 그럴 겁니다. 양쪽 끝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를 X'A라고 그럴 테고 B를 X'B라고 부른다면 지상의 관측자는 B점의 좌표계에 따라서 XB 빼기 XA라고 그럴 겁니다. 자, 이거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겠죠. 자, 근데 로렌츠 편향에 의하면은 거기에 보인 대로 로켓은 Y방향하고 Z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쪽은 지상에 있는 좌표계나 로켓 좌표계 같을 테고 X'은 거기에 보인 대로 X-VT 나누기 루트 1 V제곱 나누기 C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그와 밑에 공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X'B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렌츠 편에다가 다 B만 붙여줘 보면 되겠죠. XB-VTB 나누기 루트 1 V제곱 나누기 C제곱. 그럼 X'A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로렌츠 프라임에서 A라 붙여주면 되죠. XA-VTA 나누기 루트 1 V제곱 C제곱. 따라서 로켓에서 측정한 길이는 L0는 X'B 빼기 X'A니까 그 식대로 되죠.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XB 빼기 XA 빼기 그 다음에 VTB 빼기 VTA 하고 전체를 괄호 닫은 다음에 루트 1 V제곱 C제곱을 나눈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측정할 때는 점 A와 B의 위치를 동시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TB하고 TN은 같은 시간이 되겠죠. 우리 길이 측정할 때 움직이는 걸 측정할 때든지 정지해든지 동시에 측정해야지 한 번 측정하고 나중에 또 측정하면 안 되겠죠. 동시에 측정해야 되니까 TB하고 TN은 같으니까 거기서 TB 빼기 TN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방 나오죠. L0는 L 나누기 루트 1 V제곱 C제곱이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L은 거기서 소물자를 썼습니다만 L은 L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L0가 L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이니까 그걸 이제 바꿔주면은 이쪽에서 곱하기 될 테니까 L은 L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이 되겠죠. 네. 그건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죠. 그죠? 왜냐면은 V가 0이라면 뭐 길이가 같지만은 0이 아닌 이상 길이가 짧아지니까 로켓에 있어서 있는 차가 만약 이만한 차였다면 그것을 쟀을 때 이만하다면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 차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랭스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서 길이 축소 또는 로렌츠 컨트랙션이라 해가지고 길이 축소라고 그러는데 L은 항상 로켓의 정지한 좌표의 제한 길이의 L0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을 곱한 거니까 항상 짧아지니까 속도가 빠르지면 빠르질수록 더 길이가 짧아지는 비율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만한 공이라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납작해 보이다가도 아주 더 빨라지면 이렇게 아주 납작해질 겁니다. 거의 바로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그 공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우주여행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서 한 8.2 광년에 있는 어떤 별까지 우리가 간다고 할 때, 로켓 속도가 빛 속도의 90% 정도 된다. 27만 킬로미터, 초속 27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로켓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정지해 있고, 지구하고 그 별이 움직여 오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거 짧아지겠죠. 따라서 정지한 좌표계, 지상에서 볼 때는 L0가, 이때는 지상에서 본 것이 L0가 있죠. L0가 로켓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곱하기 C제곱으로 곱해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면 한 4광년 정도, 반 정도 이렇게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상에서 볼 때는 지구와 별과 알파 켄타우리라는 별이 이만큼 떨어졌지만 로켓이 탄산해 볼 때는 이만큼 길이가 짧아졌을 겁니다. 그만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로렌츠 그 축소는 단순히 공간의 길이가 관측자의 상대 운동에 따라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반대 역시 진리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진리의 반대도 진리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로렌츠 수축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10m인 차고와 길이가 10m인 사다리가 있을 때 관측자에 따라서 사다리가 밀폐된 차고에 갇혀 있어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찰자는 사다리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차고의 폭은 짧아서 사다리가 차고에 갇힐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진리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2부 5강에서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아는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진리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 역시 더 깊은 진리를 된다고 말했는데 보아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그림에서 빨간 그 원으로 그린 1은 거기서 이제 파동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입자 하나에 대한 파동이기 때문에 관측해보면 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파동이기 때문에 거울 2에서 둘로 나눠져서 반은 아래쪽 상자로 들어가고 반은 위쪽 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 입자 하나가 상자 위에도 있고 아래 동시에 두 개도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서 스릿을 달아서 상자의 스릿을 열어주면은 위에서 나온 파동과 밑에서 나온 파동이 여기 있는 스크린에 만나서 간섭 무늬를 만들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니까 이것은 원자 하나가 두 곳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있는 상자의 스릿을 통해서 원자가 어디인지 들여다본다고 하십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자가 하나가 있다는, 한 곳에 있다는 증거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관측자가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원자가 두 곳에 있다는 증거를 댈 수도 있고
원자가 한 곳에 있다는 증거도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련된 상자 쌍실험에서 관찰자는 원자 하나가 두 개의 상자에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한쪽 상자에만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쌍 실험은 원리적으로 이중 실험과 똑같으나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렌츠 축소에서 어떻게 진리 반대 역시 진리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기 사다리가 있네요. 그리고 차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리했을 때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고에다가 사다리를 넣으면 차고의 길이하고 사다리의 길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사다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차고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볼 때 어때요? 사다리가 짧아졌죠. 짧아지니까 짧아진 놈이 차고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동시에 앞뒤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다리는 차고에 갇혔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는 얼른 열어줘요. 왜냐하면 부딪혀서 이 사다리가 정지해버리면 그때는 관성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열어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차고에 사다리가 갇혀있긴 있었지만은 그냥 문제없이 빠져나간 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입장에서 보죠. 사다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으니까 자기 길이는 그대로예요. 근데 차고가 자기한테 움직여 오는 거 보니까 차고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냐? 차고 전체가 사다리의 가운데 쪽에 모여있는 곳이 돼가지고 결코 사다리가 차고에 갇혀 있어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가 사다리의 가운데쯤에 있는 꼴이 됐죠. 그럼 이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완전히 두 관찰자가 반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모순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관찰자의 서로 다른 입장은 동시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고에 사다리가 갇힐 때는 사다리가 쓱 들어올 때 사다리가 짧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앞뒤 문을 닫아주지만 사다리가 빠져나갈 때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사다리 입장에서 차고가 자기한테 따라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들어왔을 때 앞문이 열렸고 뒷문 닫혔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뒷문은 열어주고 자기가 나간 다음에 앞문이 닫혔습니다. 어쨌든 이 앞문과 뒷문이 열고 닫힌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다리는 차고보다 길지만은 문제 없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전혀 모순 없이 두 사람의 입장이 다 맞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바로 진리 반대 역시 진리를 말해주는 거 되죠. 그러니까 진리 반대도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장님 코끼리 만지 우화에서 이 세상 모든 의견은 특정한 입장에서는 다 옳을 수 있다고 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관점이 특정한 입장에서만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본 것이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나 반야를 기르라는 것은 중도 이치를 깨달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17강에서는 특수상대선 이론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